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저는 유상훈입니다. 절기상으로는요 지금은 겨울철이죠. 그런데요 요즘에 모기가 날아다닙니다. 말 그대로 철없는 모기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계절을 잊은 분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정치권인데요. 지금쯤이면 한 해 살림을 마무리하고요 내년 살림을 준비해야 할 때인데요. 굉장히 바쁘죠. 그런데 정쟁으로 날이 새고 있습니다. 정말 철을 완전히 잊어버렸나 봅니다. 자, 일명기사 바로 출발합니다. 먼저 매일경제 보시죠. 자, 아래쪽에 있습니다. 긴축 속도 조절 이런 얘기가 주요 국가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G20 주요 20개 국가죠. 위기 돌파 공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요. 통화 정책 미세 조정한다. 이런 얘기가 공동 성명에 들어갔습니다. 초월에 담겼습니다. 어제 보도가 크게 됐어요, 지금요. 물론 지금 G20 정상회의가 끝난 게 아닙니다. 진행 중이죠. 일단 초안 내용이 좀 알려졌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요. 미국 그동안 금리를 올려도 너무 올렸죠. 그래서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는 아니고 빅 스텝이니까 0.5 정도로 조금 조절할 수 있다. 이런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원화값, 환율이죠. 지금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조선일보입니다. 자, 어제 한국과 중국 정상 3년 만에 정상회담 열렸습니다. 자, 북한 문제 당연히 거론됐겠죠? 우리 관심사니까. 자, 그런데요. 이런 내용이군요. 자, 윤석열 대통령 북핵 중국의 역할을 기대한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시진핑 중국 주석은요. 남북 관계 풀어야 한다. 자, 이게 답입니까? 아니면 뭐가 될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윤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수교 30년 맞아 고위급 대화 활성화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쪽 끝에 있습니다. 금리 얘기입니다. 코픽스 4% 육박하고 있다. 자, 코픽스 은행들이요, 금융기관들이 이 코픽스가 확정이 되면 여기에 더해서 대출 금리를 확정합니다. 자, 그렇다면 코픽스가 오른다는 거는요, 금리가 오른다는 거죠. 이자가 오른다는 겁니다. 한 달 사이에 0.58%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거의 4% 육박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요, 지금 주택담보대출 8% 금리가 눈앞에 있다.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동안 부담된다 계속 얘기했는데요. 끝이 아닐 수 있다. 이 얘기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보시죠. 이쪽 끝에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80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80억 명. 그러니까 기대 수명은 늘어나고요. 영아 사망률은 줄은 이유다. 이렇게 돼 있고요. 2080년이 되면 104억 명으로 정점을 찍을 것 같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100억 명이 넘어 소개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일명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다양한 분야의 뉴스 준비되어 있고요. 그 뉴스의 의미 짚어주시기 위해 오늘도 4분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죠. 자, 우선 화면 과장 매니저 첫 자리입니다. 윤영걸전 매경닷컴 대표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요. 조정훈 시대전환 국회의원 오늘도 나와 계시고요. 세 번째 자리에는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정욱 전 청와대 행정관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4분 패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이슈 키워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온도차입니다. 온도차. 그러니까 입장의 차이가 있다? 아니면 어떤 똑같은 사안을 좀 다르게 보고 있다? 이런 거죠. 온도차가 첫 번째 키워드인데요. 기사로 확인해 보죠. 자, 북한 호응하면 조건을 단 시진핑. 윤석열 대통령 담대한 구상에 일단 미온적이다. 원칙적으로는요, 뭐 담대한 구상, 뭐 잘 되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했는데 조건을 달았잖아요. 북한이 호응하면. 그런데요, 작은 제목 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로드맵, 이른바 담대한 구상이거든요. 이미 공개를 했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북한은 어리석음의 극치라고 거부를 했어요. 거부도 보통 거부가 아니라 그냥 폄하 거부입니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은 북한이 받아들이면이란 조건을 내겁니다. 그럼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좀 더 보죠. 북한 호응 없이는 지지 없다 이런 메시지를 남긴 셈인데
중국 반대된 7차 핵실험 제재 자체가 어렵다. 그러니까 뭔가 말은 서로 주고받았는데 생각해보면 딱히 우리를 위해서 유리한 뭔가는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한중 정상 뭐 만나서 반갑게 악수하고요. 그 이후에 회담에 들어갔습니다. 그 내용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외교 목표는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을 추구하고 기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수단과 방식은 보편적 가치와 국제 규범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을 추구하는 데 있어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은 중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력해 나가야 합니다. 当前世界进入新的动荡变革期，人类社会面临前所未有的挑战，中韩是搬不走的近邻，也是分不开的合作伙伴，在维护地区和平、促进世界繁荣方面负有重要责任。 회담은 25분 정도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비교적 다른 정상회담에 비하면 좀 짧습니다. 뭐 통역 같은 걸 감안하면 길지 않은 시간인데요. 뭐 그 사이 이제 북한 관련된 문제, 뭐 의견을 주고 받았다, 뭐 이렇게 보도되고 있죠. 그리고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마 좀 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시진핑 중국 주석은요, 다른 나라 정상 만날 때 항상 본인이 기다리고 있어요. 얼핏 보면 주최 측 같아요. 앞서 전날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 만날 때도 그랬거든요. 근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 만날 때도 본인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악수를 합니다. 장소를 가리고 보면 여기가 주체가 중국인가? 뭐 이런 생각도 살짝 듭니다. 사실은요, 외교는 저런 모습 하나하나가 다 계산된 걸 거거든요. 중국 분명히 계산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자, 그럼요. 다음 화면으로요.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어제 공개된 발언도 있었고요. 공개되지 않고 회의장에서 회의 때 나온 발언도 있는데 그 소개가 좀 되고 있거든요. 하나씩 짚어보죠. 자, 여기 보시면요. 우선 북한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자 인접국으로서, 그러니까 중국이 그렇잖아요. 북한에 대해서 더욱 건설적인 역할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북핵 뭐 조짐이 있는데 이거 좀 막아주시고 비핵화 도움 좀 주시고 뭐 이런 겁니다. 이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은요, 한국이 남북 관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길 희망한다. 이게 말은 굉장히 부드럽게 표현한 것 같은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알아서 하세요 같기도 합니다. 그냥 알아서 하세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안도 좀 있죠. 최근에 한미일 정상회의 열었죠. 거기서 뭔가 세 나라가 공조하고 그다음에 전 세계 어떤 경제 협력, 안보 협력 뭐 이런 거 다룬 겁니다. 이거를 지금 중국이 굉장히 신경 쓰고 있거든요. 이 얘기를 뭐 대놓고 얘기한 거는데 이런 대화가 오고 갔어요. 윤석열 대통령. 보편적 가치 그리고 규범에 기반해서 국제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 추구하는 것이 목표다. 아, 이게 이런 게 목표된다. 보편적 가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시진핑 주석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쭉 얘기하면서 이게 나와요. 경제협력의 정치와 안보화에 반대한다. 진정한 다자주의 만들어야. 한미일 또는 뭐 호주, 유럽 이렇게 뭐 하는 거 싫다는 소리 같기도 합니다. 경제의 정치와 안보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죠. 김정욱 전 행정관. 두 가지 소개해드렸어요. 북한 문제 그리고 최근에 어떤 미국과 뭐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나라의 경제 또는 요새는 뭐 경제 안보라는 표현도 쓰니까요. 이거 우리로서는 조금 뭡니까? 이 회담의 성과를 어떻게 좀 평가하시겠습니까? 뭐 제가 볼 때는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서 중국에서 한국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여기 구상에 대한 지원을 할 생각이 없다라고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에 가서 한국판 인태 전략을 얘기했는데요. 예. 한국판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과 거의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중국을 견제 고립하는 전략인 거죠. 그걸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했다는 측면과 관련해서 중국이 좋아할 리가 없을 거라는 측면 하나하고 예. 또 하나 남중국해 문제하고
대만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아킬레스건 같은 내용인데 미국과 또 유사한 입장들을 개진을 한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그 얘기를 좀 했죠.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고 또 세 번째로는 한미일 합의문도 마찬가지인데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반도체 문제, 공급망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과 별개의 공급망 또는 중국과 별개의 반도체라고 하는 측면으로 갈 수 예.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 전반적인 내용 자체가 중국 입장에서는 소위 중국을 고립 견제하는 미국의 정책에 한국이 편승한 거 아닌가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한미일의 대중국 견제와 고립에 맞서서 중국 같은 경우는 러시아와 북한과의 관계들을 통해서 이걸 또 예를 들면 막으려고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겠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중국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담대한 구상에 지원할 의미가 별로 없다. 만약에 지원을 요구한다면 예. 한국의 정책 변화가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예. 당분간 소위 한중 관계는 소원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이 정상회의가 끝난 뒤에 두 나라 각각 그 정상회의 어차피 비공개였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좀 내놨거든요. 자료를 내놓고 뭐 우리도 하나도 설명을 내놓고 중국 당국도 설명을 내놨는데 중국 당국이 내놓은 설명 중에서요. 북핵 관련 내용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관심사는 그게 아니라고 또 짐작이 되는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자, 다음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이어가 보죠. 자, 이 정상회의에서요. 한중 정상회의에서 이 얘기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의 방중입니다. 아니 방한이죠. 방한.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 여러 차례 갔거든요. 중국이 답방을 할 차례가 지났어요. 이미. 많이 늦어졌습니다.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교 그 관례 또는 뭐 각국에 대한 배려상 와야 되는 때가 지났거든요.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방한 한번 하시죠. 이거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계속 요청도 했거든요. 자, 그 얘기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방한 요청에 시진핑 방중 희망 역제안. 그러니까 한번 한국에 오시죠라고 했는데 시진핑 주석은 그 얘기를 하다가 붙여서 그쪽에서 중국에 좀 오시죠. 이렇게 된 겁니다. 좀 더 보죠. 그리고 중국 외교부 발표한 방한 북한 내용, 대화 내용은 빠져 있다. 여기 좀 더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꺼내면서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한국을 방문할 수 없었지만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윤 대통령의 방한 초청에 기쁘게 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동안 사실 코로나 요 얘기가 좀 어떻게 보면 이유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응할 것이다. 어느 정도 안정되면 응할 것이다. 자, 그런데요. 상호 편리한 시기에 윤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주기를 희망한다. 진짜 원하는 건 뭘까요? 앞부분일까요? 뒷부분일까요? 이 얘기를 꺼냈어요. 자, 그리고 중국 외교부가 이날 회담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뭐 글로 올리는 거죠. 시 주석의 북한 관련 언급과 함께 시 주석의 방한 또는 윤 대통령의 방중 관련 대화 내용은 아예 빠져 있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죠. 윤영걸 전 대표님. 네. 뭡니까? 어느 쪽 같습니까? 진짜 시진핑 주석이 원하는 거는 방한입니까? 윤 대통령의 방중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한국에 올 의사가 당장은 없다고 봐야겠죠. 생각 있으면은 윤 대통령이 와라 뭐이 뜻으로 뒷부분이 저는 그 중요점을 둔 거 아닌가 이렇게 예. 싶어요. 예, 국가 간의 정상 간에는 원래 교차 방문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5년 9월에 중국 전승절 행사에 천안문 성루에 올라갔었어요. 예. 그때 굉장히 환대를 받았죠. 사실은 그 방중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그런 걸 무릅쓰고 간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는요. 그때 거의 시진핑 버선발로 뛰어나다시피 환대를 했어요. 예. 예, 같이 만찬도 하고 아주 했는데 예. 그 이후에 시큰둥해져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2번 갔잖아요. 예. 예, 계속 그럼 답방을 한다고 말만 했는데 안 했어요. 또 코로나 이후로 됐죠. 어제도 코로나 이후로 됐어요. 코로나 이후가 안정되면 한국에 갈 용의가 있다. 예. 그리고 끝났으면은 그것만 계속 논의가 될 텐데 예. 뒤에다가 윤 대통령이 오면은 좋겠다. 한마디를 붙였어요. 상호 편리한 시기에 기억에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중국 외교부 발표에 그 초청이나 방중, 방한 얘기가 아예 없어요. 그건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그 얘기가 불편하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관심이 저는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예. 만나긴 만났는데
좀 억지로 만난 느낌이 아니냐. 25분이면은 통역 빼고 하면은 뭐 악수 빼놓고 하면 한 10여 분 각자 자기 얘기만 한 거 아니냐. 사실 일정도 오후에 좀 늦게 잡혔죠. 그렇죠. 이게. 뭐 예. 안 한 거보다는 그래도 한 게 낫다 이런 생각이 들고 가장 뭐 관심이 있는 거는 예. 북핵에 대해서 북 미사일 도발이나 7차 핵실험 앞두고 윤 대통령이 중국의 역할을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시진핑은 엉뚱한 얘기했어요. 예, 남북 관계가 개선되길 바란다. 그건 중국 입장을 한 번 더 뒤집어 보면은 나는 그건 내가 상관 아니야. 난 모르겠어. 당신들끼리 잘해봐. 우리의 요청은 개선을 하는데 중국이 좀 도와달라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죠. 남북 관계 개선되길 바란다고 그랬으니까 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는 예. 그 얘기했잖아요. 바이든에 대해서는 북한의 합리적인 의심에 대해서 이해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북한 미사일이나 북핵 도발에 대해서 전혀 견제할 생각이 없는 거죠. 또 하나 중국이 제일 관심 있는 거는 예. 한국이 미국 쪽하고 손잡는 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중국이 어제도 회담장에 나온 건 전 그것 때문에 나왔다고 봐요. 이번에 윤 대통령이 비교적 그 소신 있게 좀 얘기했잖아요. 예. 먼저 한미일 그 아태 연대 강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인도 태평양 정책을 우리가 처음 공개하고 연대하는 협의체 구성하는 거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시진핑도 그 얘기했잖아요. 저 한쪽 편에 완전히 서지 마라. 그러니까 다자간이 중요하다. 예. 경제가 안보 이쪽에 영향을 주는 게 맞지 않다. 이거는 예. 내놓고 얘기하면은 한국이 저 미국 쪽에 들지 마라. 뭐 이 예. 얘기죠.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일촉즉발 여러 가지 뭔가 터져도 터질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예. 저는 굉장히 냉담하다. 그래서 여태까지 안미 경중이라고 그랬잖아요. 안보는 미국, 예. 경제는 중국. 그게 이제 완전히 흐트러져서 안보고 경제고 이제 같이 가는 예. 뭐 그런 단계인데 한국하고 중국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사건이 날 가능성도 앞으로 저는 있다고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경제 안보 같이 묶여서 한 단어처럼 씁니다. 경제가 안보고 안보가 경제고 뭐 이렇게 된 겁니다. 생각나시죠? 반도체 가장 대표적입니다. 배터리 이런 겁니다. 지금요. 그런 상황에서 한중 정상회담. 일단 뭐 안 만난 거보다야 낫죠. 일단 만나서 뭐라도 얘기하면 또 다음을 기약할 수 있고 이런 겁니다. 근데 우리의 기대보다는 조금 미치지 못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좀 설명들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이번 순방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좀 정리한 내용들이 오늘 기사도 있는데요. 화면을 좀 준비했습니다. 우선 이겁니다. 이건 국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어제 한중 정상회담이요. 이거 비공개됐어요. 그러니까 순방에 동행했던 기자들이 취재한 게 아닙니다. 못 들어갔어요. 여기에 회담장에. 그리고요. 앞서서 한미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도 비공개였어요. 한미일 그 정상회의 3개는 취재를 했습니다. 기자들이. 그건 공개죠. 그래서 이게 다 비공개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언론에서 문제 제기도 하고 질문도 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설명은 양국이 협의에 따라서 한 겁니다. 문제 없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바쁜데. 뭐 이런 설명인 거예요.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게 하나가 있어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요. 윤석열 대통령 오늘 새벽에 귀국했습니다. 그 영상 준비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이죠. 새벽은 아니고 6시 한 30분 정도. 6시 넘긴 시각에 이렇게 도착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 이 비행기 트랩을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밤 거의 자정 무렵에 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 이른 아침에 이렇게 도착하는 모양. 이상민 행안부 장관인가요? 장관과 인사를 했네요. 아, 그것도 오늘 언론들이 좀 의미부여하겠네요. 가장 먼저 와서 물론 이제 행안부 장관이 저런 귀국 자리는 갑니다. 가장 최신으로 들어온 영상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요게 한 가지가 있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인데 역시 비공개 얘기가 자꾸 나왔죠? 여기 보면 김 여사 순방 일정 다수가 비공개입니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 각국 정상을 동행한 부인 행사, 뭐 각 나라에서 준비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불참하고 개별적인 일정을 많이 잡았는데 대부분 비공개였어요. 여기 보시면 뭐 대표적으로 이렇게
약간 좀 이 캄보디아에서 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 만나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는 앞으로 국내외, 앞으로도 여러 가지 행보가 있을 텐데 이것도 다 이런 식의 비공개가 줄을 이룰 것인가? 뭐 이런 겁니다. 일단. 자, 요 얘기 좀 해보죠. 이와 관련해서요, 사실 이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순방일정 동안 국내에서 참 여러 가지 얘기들을 정치권에서 내놨는데요. 그 중에서 딱 2명의 얘기 좀 압축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가난과 고통은 절대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그 누구의 홍보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도 안 됩니다. 김건희 여사의 이번 행동은 캄보디아의 엄청난 외교적 결례일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지탄받기 충분합니다. 역대 대통령 영부인 중에 이렇게 미모가 아름다운 분이 있었습니까? 예? 국위 선양을 위해서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인정할 거 인정을 해줘야 된다. 예. 왜 자꾸 김건희 여사를 흠집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야가 바라보는 지점이 많이 다르죠, 지금요? 뭐 이렇습니다. 자, 조정훈 의원님. 2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정상회담 일정이 비공개가 많았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일정 역시 뭐 단독 일정 잡은 게 있는데 역시 비공개가 많았다. 이거 어떻게 좀 뭐 판단하고 계십니까? 예, 정상회담을 비공개로 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습니다. 예. 다만 이제 거의 모든 정상회담을 양자 간의 정상회담을 비공개로 전환했다라고 예. 하는 건 이제 양국 간의 협의에 의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만 대한민국 정부가 요청한 건지 아니면 미국과 일본 정부가 요청해서 우리가 비공개로 전환한 건지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익적 관점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정상회담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취재하고 싶은 언론의 그 희망 다 인정하고 하지만 양국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에 각국이 이제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 내용을 발표함에 있어서 공개하지 못할 내용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은 뭐 충분히 국제 외교에 참여해 본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다만 이런 것들이 너무 일반화돼서는 안 된다. 이제 우리의 입장은 이제 정상회담을 할 때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모든 과정이 언론과 국민들에게 공개되는 것이 우리 국가의 원칙이다. 예. 상대 나라가 비공개를 원하면 과연 그것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판단한 기준은 필요하다라고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싶고요. 예. 이제 영부인의 그 일정에 관해서 이렇게 많은 논란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저는 그렇죠.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사실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예. 영부인이 앙코르와트 이제 캄보디아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라고 해야 될까요? 세계 유산이라고 해야 될까요? 유적지라고 하겠죠, 유적지. 예. 를 가지 않고 이제 어려운 곳에 가서 이제 봉사활동을 했다라는 것을 두고 이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앙코르와트 갔으면 어땠을까? 그건 또 어땠을까? 네, 인도의 타지마할 가서 찍은 사진과 비교해 놓고 이제 온갖 검토 뭐 여러 가지 왈가왈부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제가 정치를 하기 전에 세계은행이라는 국제개발기구에서 한 15년 일하면서 저 얘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도 많은 국제 구호 단체들, 국내 구호 단체들이 장경태 최고위원이 얘기하는 것 같이 이제 아프다, 가난하다 이렇게 동정심을 유발하는 그런 광고 홍보들로 기부금, 후원금을 받으려는 광고들을 우리 종종 봅니다. 그 화면이나 영상들 자료 나오는 게 좀 자극적으로 보인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비판 여론은 뭐 수십 년 동안 있어 왔습니다. 예. 하지만 또 그분들의 그 얘기는 이러지 않으면 후원금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의 환기 방법으로서 이만한 게 있는가? 인간의 동정심을 환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김건희 여사가 저 지역을 방문하고 봉사활동을 했을 때 저는 양자 다 목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분들에 대한 봉사활동이 관광지 유적지를 방문하는 것보다 중요하다라는 판단과 또 영부인의 홍보활동으로서 난 저게 더 좋다고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 정치인으로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저런 활동을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크게 비난받을 일은 아니다. 그리고 빈곤 마케팅이나 등등 이런 너무 자극적인 언어로 비난할 필요는 없다. 너무 정쟁의 소용돌이 안에 영부인의 일정을 넣는 게 아닌가. 다만 비공개로 하는 것
영분의 일정조차도 비공개로 하는 것은 그럼 사실은 인도네시아에서 가서도 이제 비공개 일정들이 있었건데 대부분 저 개별 일정들이 있었는데 비공개가 줄을 잃었어요 이번에는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외교와 달리 영부인의 외교는 약간 소프트 파워, 예. 우리의 문화적, 그다음에 민간적 차원에서의 자산과 상징을 전달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가능하면 공개를 하는 게 맞다. 지난 몇 번의 외교 일정 갖고 너무 논란이 있어서 예.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한다는 그 느낌은 이전 듭니다. 순방의 좋지 않은 기억, 경험 이것 때문일까요 그러면은? 예,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자신감 갖고 하나씩 개선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다음 순방이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 예. 최대한 많이 공개하고 이런 방향성은 맞다는 생각입니다. 자, 김병민 비대위원께는요. 일단 예. 윤석열 대통령 정상회담 일정 뭐 중요한 굵직굵직한 정상회담 일정. 사실은 시간이 거의 1시간 정도씩 한일 하면 1시간 가까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취재를 하거나 모두 발언 정도 공개해도 충분한 시간이었는데 그건 안 했단 말이에요. 물론 그래서 뭐 양국 협의에 따라 그랬다. 그리고 다자회의라서 일정이 촉박하라서 이게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다. 뭐 이런 설명이 있었는데 자, 그거를 감안하더라도요. 그럼 끝나고 난 뒤에 대통령의 기자회견, 약식이라도 좀 할 만한데 없었습니다. 사실 기자들이 궁금한 게 많아서 질문할 게 꽤 많은 회담들이었거든요. 없었습니다, 그게.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현장에서의 내용들은 없었지만 이제 오늘 순방길에 마치고 귀국을 예. 하지 않았습니까? 평상시 같으면 대통령을 쉬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년 중에 대통령과 기자들의 만남이라는 것은 신년 기자 간담회라든지 예. 특별한 날이 있을 때로 한정이 예, 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들이 언제든지 출근길에 묻고 답할 수 있는 도어 스태핑 과정들이 예, 있을 예. 겁니다. 현장에서 나왔던 내용들에 대해서 대통령의 주고받는 즉흥즉답식으로 만약 메시지가 전달되게 되면 그런 내용들 중심으로 많은 내용들이 보도가 나가게 될 텐데요. 아마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프롬펜 성명이라든가 예. 정말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분명하고도 알려야 될 정확한 메시지들 전달되는 데 주력을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이른바 이제 메시지 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정을 짠 게 아닌가. 제가 이렇게 대통령실로부터 판단입니까? 확인하지 않았지만 예. 적어도 제가 이제 후보 대변인을 하면서 같이 대언론 관계를 해왔을 때 내용으로 좀 추측해 보건데 예. 그럴 가능성이 다분히 높다. 예. 왜냐하면 실제 대통령의 이 도어 스태핑 과정이라든지 대통령의 메시지가 있는 순간 언론의 모든 보도는 대통령의 육성을 중심으로 나갈 수밖에 없을 그렇죠. 겁니다. 근데 이 내용 속에서 정작 중요한 내용들을 그 자리에서 즉흥즉답으로 하게 되는 대통령의 육성 속에서는 알려야 될 분명하고도 확고한 메시지보다는 부연 설명에 대한 메시지가 더 주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중요한 성과들을 거둬냈고요. 예. 또 한중 정상회담이 마지막까지 열릴지 안 열릴지 모르던 상황이었습니다. 예. 우리가 지난날 뉴욕 순방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것 같다 이렇게 먼저 언급을 했다가 일본 정부에서 굉장히 좀 부적절한 대응들이 예. 나오기 시작하고 여기에 대한 대한민국 야당의 거센 공격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양국 간의 합의 등을 토대로 굉장히 조심스러운 접근들을 했고 마지막 결과물들을 도출하기 위해서 돌다리도 두들기듯이 안정적인 외교 행보들을 이어갔다. 하지만 지금 이 문제에서 언론이 다소 좀 비판적인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이유는 시작되는 순방 과정부터 전용기 논란 예. 그리고 이제 전용기를 이동하게 됐을 때 특정 기자에 특정 대한 언론사 기자들. 대화 논란 이제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언론과의 이 과정들이 순탄치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들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예. 비판은 또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예. 국익 관점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또 메꿔가기 위한 노력들을 전체적으로 순방이 끝났기 때문에 복귀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앞으로 이제 귀국해서 다른 일정들이 계속 있을 거 아닙니까? 해외 또 방문도 있을 테고 국내 일정도 많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다 비공개로 이제 간다고 봐야 되는 이거는 겁니까? 고민이 좀 필요한 내용인데요. 예.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언론을 대동하고 사전 일정을 공개했다면 현장에 굉장히 많은 언론들이 올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러면 이런 일정 속에서 행보를 공식적으로 안 하기로 해놓고서는 왜 이렇게 광폭 행보를 언론들과 함께 벌이냐. 그리고 특히나 어렵고 건강상으로 심장병에 있는 아이와 함께 이 환우를 고치기 위한 노력을 하는 장면이었는데 이것조차도 언론을 대상으로 뭔가 대대적으로 광고하는 거냐. 또 비판적으로 틀어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김건희 여사가 하고 싶었던 메시지에 주력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 대한민국에 들어오고 나서도 아마 사회적으로 그늘진 사람들, 어렵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행보들은 쭉 이어갈 거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공개 여부 또 활동 여부에 대해서는 적정 수준의 국민 눈높이에 맞춰가기 위한 노력들을 할 거라고 봅니다. 이 장면이 나온 이 현장 방문 이거 정치권의 뒤끝이 진하게 남았어요 지금.